돌려. 끝. 이 차는 이제 CLS 350인데 연식은 이제 2009년식이고 이 증상은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운행할 때는 모른다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툭툭 궁뎅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점화 쪽 구조가 증상이 가능성이 가장 큰데 지금 보면 플러그를 2번을 바꿨고 코일도 한 대분 다 바꿨고 여기 보면 1, 2, 3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코일이 다 교환이 된 거예요. 플러그도 교환이 된 상태고 이쪽도 보면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교환이 된 상태고 근데 이제 부조를 툭툭 지금 부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부조 검사를 지금 해본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스코프 장비로 부조 검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크랭크악 센서고, 요거는 이제 1번 거 점화 코일 거 점화 신호인 거예요. 녹색깔. 요 놈은 6번 점화 트리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엔진 RPM이고, 지금 보면 RPM이 이렇게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툭, 가다가 툭, 가다가 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조를 하는 전형적인 파형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따로 점화 신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파형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 신호로만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점화 코일한테 이런 신호를 보여주면 코일에서는 이제 이런 점화 1차 파형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식의 1차 파형이 생기면 점검하기가 좋은데 코일에서 1차 파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이런 요 쇠막대기 여기 이제 트리거예요. 요걸 이제 점화 코일에다가 이렇게 갖다 얹으면 요 코일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여기서 점화 1차 파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긴 놈이 이제 요 놈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파형을 가지고 점화 코일, 플러그, 유전, 코일 쇼트 이런 이제 그 불량한 상태를 이제 알아내는 것인데 지금 이제 여기 잡혔어요. 지금 얘도 보면 불량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점화 코일이 불꽃이 번쩍하면 모양새는 지금 요렇게 지금 내려 있는데 여기에 돼지꼬랑지가 꼬부랑 돼지꼬랑지가 있어야 되는데 돼지꼬랑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코일 불량 6번 거 코일인 거예요. 지금 부조는 6번 거 부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툭 떨어진 놈 그놈이 이제 부조를 한 것인데 이게 몇 번이냐면 떨어진 놈이 이제 몇 번이냐 이것과 점화와 맞춰봤을 때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놈이 부조한 게 맞는 것인데 얘가 지금 6번 코일 거 신호고 6번 놈, 요 파란 놈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요 다음 실린더에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고 요 전 실린더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실린더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 칸을 뒤쪽으로 당겨야 돼. 해석할 때는. 그러면 점화 순서는 여기 1번이니까 1, 4, 3, 6. 6번이죠. 3, 6, 2, 5. 다시 1, 4, 3, 6, 2, 5.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서는 부조를 안 했고 여기서는 부조를 했고 그거를 잘 가만히 보면 여기는 보면 불량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불꽃은 생겼어요. 근데 부조한 놈, 연놈 쪽에서는 이걸 파형을 찢어보면 불꽃이 없어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불꽃이 없어. 그냥 번쩍하고 그냥 싹 소멸돼 버린 거예요. 돼지꼬랑지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코일 내부 쇼트. 이제 코일 가른 건데 내부 쇼트인 거예요. 6번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되진 거고 이제 4번도 보면 이런 모양새예요. 4번도 아직 4번에서는 부조는 하진 않은데 조만간에 부조를 할 거예요. 다 교환이 된 건데 이제 다른 놈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새 것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지. 플러그는 2번을 바꿨고 코일 1번 바꿨고 3대분 전부 다. 그런데도 이제
요게 개선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비소에서는 뭐 엔진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압축이나 이런 걸 또 찍어 봐셔야 되는데 압축은 분명히 안 찍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화 쪽만 교환을 하고 그래도 이제 안 잡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안 잡힌 거지, 공교롭게도. 그리고 안 잡히다 보니까 뭐 보링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진단은 잘못됐어요. 이제 차주분이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저한테 찾아오신 건데 어쨌든 답은 떨어졌고 이 노랗게 표시한 놈 요게 원래는 요 자리에 있었어요. 6번 자리에. 지금 요걸 다 파악을 해놓고 지금 뒤바꾼 거야. 5번과 6번은. 그러니까 요 놈이 부조였는데 요 놈을 옮겨온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뒤바꾼 거지. 뒤바꿔서 이제 추이를 본 거예요. 6번에 부조하던 놈이 5번으로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제 요것만 확실히 증명이 되면 그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이제 툭툭툭툭 이렇게 부조를 좀 했는데 요거는 이제 6번과 5번을 위치를 이제 코일을 뒤바꾼 거예요. 따라가는 장난이 보지요. 지금 요놈이 떨어졌으니까 요놈 거가 몇 번인지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점화 순서는 1, 4, 3, 6, 2, 5. 자, 5번. 5번이 부조예요. 6번에 있던 놈을 5번으로 옮겼더니 지금 5번으로 해서 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증명이 됐죠. 플러그와 코일과 동시에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그의 문제는 아니고 점화 코일의 문제인 거예요. 코일이 새 거지만 나간 거예요. 이거 코일 다시 바꿔야 돼. 이러다 보니까 가른 놈이 새 놈이 이렇게 문제짓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예요. 정비소에서 믿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새 거도 믿으면 안 돼요. 새 거를 갈았을 때 차가 정상이어야 되고 내가 점검을 했을 때 정상이어야 되는데 차는 정상이 아닌데 부속을 갈았으니 믿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가 좀 있는 거예요. 프로 보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 스캐너에서도 6번 실어라고 떴어요. 점화 쪽의 문제인지 인젝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압축의 문제인지 뭐 셋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압축도 검사를 해서 찾아낸 상태고 요거는 저기 압축 압력을 지금 측정을 한 건데 1번이 뭐 10.75 2번이 10.31 3번이 10.36 4번이 10.25 5번이 9.954 6번이 10.21 아주 정상이에요. 압축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 압축을 찍어 보지도 않고 엔진 보링을 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일단 검사를 안 했으니까. 검사를 충분히 했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물론 뭐 압축 검사를 해서 잘 나온다고 해서 엔진에 문제가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헤드에 보면 밸브가 흡기하고 배기 밸브가 있는데 밸브와 가이드가 있는데 밸브가 가이드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게끔 되는데 요놈이 어떤 때는 괜찮다가 어떤 때는 좀 달아져서 이렇게 삐뚤어졌다가 이러면 이제 건들건들 놀다 보니까 밀착 불량이 생겨서 차가 잔진동이 생기는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헤드를 뜯어서 보기 전에 나을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헤드를 뜯지는 않고 압축 압력을 보면 80% 이상은 문제가 없다. 나머지 20% 정도는 부조를 한다라면 밸브와 가이드에서 약간 노름이 생겨서 밀착 불량이 생기는 이런 불량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압축 검사할 때 생기면 좋은데 압축 검사할 때 이게 포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진단하기 좀 어렵지요. 다 알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의 문제는 엔진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미 비교환된 점화 코일의 문제다. 요거는 코일 다시 바꿔야 돼요. 요건 차주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6번 실린더 점화 부조로 인해서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을 지금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보시걸로 이렇게 다 보시걸로 교환을 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지금 교환을 하고 지금 시동을 걸었더니 이제 부조는 하나도 없고, 이제 크랭크악 센서, 요게 이제 여기 안 보이는데 요게 크랭크악 센서, 요거는 이제 점화 1번 거 코일 거, 그 다음에 우뱅크, 좌뱅크, 흡기 배기 캠 센서, 흡기 배기 캠 센서, 이렇게 찍어본 거예요. 왜냐면 요 캠 위치나 이런 것들은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타이밍이 돌았는지 어쨌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이제 찍어본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트리거를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점화 코일 이 신호예요. 이 신호는 컴퓨터에서 이 코일로 베이스 신호만 주기 때문에 그 베이스 파형 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점화 1차 파형이든 2차 파형이든 생겨야 되는데, 뭐 코일이니까 1차 파형이 생기겠죠. 요거를 측정을 하려면 이런 별도의 점화 파형을 볼 수 있는 특수 원고를 써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이렇게 신호가 가고 있어요. 크랭크악 센서, 점화 코일 1번 거 신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넘버원 센서들 4개, 그 다음에 이거는 점화 트리거, 이거는 엔진 RPM,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번에는 이게 쭉 가다가 툭 떨어지고, 쭉 가다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일을 교환하고 나서는 지금 일정하게, 오르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RPM이 이렇게 꼬부랑이 전혀 밑으로 훅 이렇게 빠지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조가 없다 이거죠. 부조라고 하는 것은 점화의 부조일 수도 있고, 뭐 인젝터 때문에 부조일 수도 있고, 압축압력이 떨어져서 부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 부조를 하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전에 이미 6번 거 부조가 있어서 점화 코일 불량인 거가 확인이 됐고, 또 부조를 할 때 보면 코일 내부 슈트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6번 놈하고 5번하고 이동을 시켰더니 6번에 부조가 있던 놈이 5번으로 따라가더라. 이 얘기는 코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거기서 증명이 됐고, 지금은 그것도 이제 새 거로 갈은 지가 올해 1월 달에 갈았으니까 한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중국산을 썼는데, 부품은 믿을 수 있는 것을 써야지, 족보 없는 거 써버리면 나중에 그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새 거로 갈았으니까 이거는 정상이겠지,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거는 불량이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파형을 보는 사람들이면 뭐 새 거가 오늘 갈았어도 불량이 날 수도 있고, 뭐 당장 갈았어도 불량이 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파형으로 보면 요놈이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는 한 방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캐너에서도 6번 실화라고는 그렇게 썼는데, 이 실화라는 게 뭐 점화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인젝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압축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단지 기통별로 실화 감지를 했으니까 띄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종목별로 각각 나눠야 되다 보니 각각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점화에서는 6번, 4번도 문제가 있었고, 6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4번에서는 부조가 없었고, 6번에서는 부조가 있었어요. 여기 2번 거 점화 파형인데, 지금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하나씩 하나 찍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다 찍어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어. 이걸 좀 찢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점화 시간이라고 그래요. 점화 시간은 1.95ms가 현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요 돼지 꼬랑지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게 왜 나오느냐면, 점화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고 끊을 때 전기가 그 소진되는 감쇄 구간인데, 이걸 가지고 코일이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돼지 꼬랑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화 시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이 모양새를 가지고 코일이 불량이구나 아니구나, 아니면 쇼트구나, 쇼트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인데 요놈이 요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점화 코일 내부 쇼트. 어쨌든 지금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 보시컬로 갈고 나서 정상적인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파형을 지금 많이 이렇게 좁혀놨는데, 많이 보기 위해서 좁혀놨는데 전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 일정하게 잘 나오고 있어. 이러면 엔진 부도는 현재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어떤 놈이라도 한 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뭐가 됐든 점화가 됐든 인젝터가 됐든 압축압력이 됐든 문제가 생기면 이 파워는 밑으로 분명히 빠져요. 그러면 덜덜덜 떨겠지요.
일단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여요. 진단을 이렇게 해서 답은 정상적으로 찾아졌고 소리도 지금 정상적으로 된 상태예요. 실제 이렇게 눈으로 봐도 엔진 떨림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떨림은 지금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부족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형을 보면 이 파형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는 요 놈이 이렇게 뒤집어서 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역극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뒤집어서 바로 나온 것을 이제 전극성이라고 그러고, 전에 갈았던 문제가 생겼던 중국산 부품은 요 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파형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극성이 이제 역극성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환을 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뒤바뀐 이런 극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점화 파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을 이걸 전극성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생겼던 놈하고 현재 보시걸로 보시거는 뭐 이렇게 정품을 쓰는 거니까 보시거와는 극성도 틀리다. 구조도 했지만 극성도 틀리다. 그러면 보시거가 정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보시거가 맞겠지요. 그럼 요 놈이 정상인 거예요.